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하천 및 계곡 정비 사업에 따라 불법 시설을 철거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청정 계곡 보관 지역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가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군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8일 양주시 백서급 3호선장, 장흥면 사무소 등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10일 가평군 북면사무소, 14일 연천군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및 연천읍 동막리, 15일 양평군 서종면 및 용문면 사무소, 21일 남양주 팔현, 1, 2 마을회관 등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불법 시설물 철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 방안은 물론 불법 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 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지원 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도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철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조장석 도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의 청정계곡 보관 대책에 적극 협조해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 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지난해 12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보관지역 활성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종합지원대책에는 하천계곡 보관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계곡 보관지역 편의시설 생활의 SOC 지원 사업을 비롯 불법 시설을 철거한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한 경제공동체 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집배원, 택배노동자 등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 30일까지 경기도 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 여름 운영한 무더위 쉼터에 이은 두 번째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영하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도 야외에서 이동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에서 9월 3개월간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 노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택배 노동자가 각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여 휴식권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청사 내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추위 쉼터가 설치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 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119 안전센터, 도산하 공공기관 등 총 241개 기관이다. 도는 공공공간을 노동자와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쉼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동노동자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쉼터의 난방기를 가동하고 마실 물 등을 마련했다.
또 일부 쉼터에는 샤워 시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1개 시군 곳곳에 골고루 쉼터가 위치해 이동 노동자들이 경기도 어디에서든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와 달라지는 점은 노동 분야 지원 기능을 강화한 복합 공간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동 노동자들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 법률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노동법 참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서 119 안전센터의 경우 전문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온, 당뇨 수치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겨울철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 강풍, 강설 등으로 이동 노동자들이 일하기 특히 어려운 시기라며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겨울부터는 야간에 쉴 곳이 없어 고생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거점 쉼터인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마련될 전망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새벽 5시까지다. 도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공모 사업을 통해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추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 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 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 세대에 대한 연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사실 조사와 연계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 4천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 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 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 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1호 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소득 기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기준 1억 5천만 원, 2억 4,200만 원, 금융 기준 500만 원, 1,000만 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돈의 위기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주가비는 2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사랑니 열매 모금, 도 공무원 봉급 끝잔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성금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 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 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 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 정책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기도민 발굴 지원 정책 TF팀은 기존 지원 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자율분쟁 조정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았다. 8일도에 따르면 램지관 이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 신청인 A씨는 B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B사의 각 가맹점에 램지관 이용액을 5년간 공급해왔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7월경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램지 관리 용액 매뉴얼을 신규 공급업체 위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월 평균 매출이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B사가 신규 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판단. 2019년 11월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조정 신청 당시 기업 회생 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 변제 기일에 임박했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뉴얼 변경에 따른 매출의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도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로 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설득해 분쟁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B사의 행위가 해당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매뉴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부당 거래 거절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이 B사가 사실상 거래를 거절해 신뢰관계가 파기됐다고 스스로 판단해 납품 공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조정 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컸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상호 양도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했고 관련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됐다. 도의 이번 분쟁 조정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분야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정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 현재 가맹사업 거래와 대리점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됐으나 하도급 대규모 유통 분야 및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권 등은 아직 이양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도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가불관계를 해소하고자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개소 이후 300여 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분쟁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신의 공정소비자 과장은 이번 조정 사례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며 도내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권뿐만 아니라 조사권, 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도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총 80건의 분쟁건을 접수했으며 착수한 21건 중 14건을 조정했다.